13번 문제 보시면 고압식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 저장 용기의 충전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저장 용기의 충전비가 되겠죠. 앞에서 충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전비가 뭐였죠? 단위가 리터 per 킬로그램인데 위에 있는 리터라는 것은 저장 용기의 내용적을 의미하고, 그리고 킬로그램은 실제 소화 약재의 양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죠. 저압식이 있었고 고압식이 있었습니다. 저압은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1.1에서 1.4. 고압식은 1.4 다음이 얼마죠? 그렇죠. 1.5. 2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1.9까지가 고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압식과 고압식을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고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1.5에서 1.9인 4번이 답이 되겠죠.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소화 설비에서 국소 방출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전역 방출 방식과 국소 방출 방식을 구분하는 것인데, 구분하는 방법은 전역 같은 경우는 방호구역 전체에다가 소화 약재를 방출하는 설비이고, 국소는 스팟, 작은 지점에다가 소화 약재를 방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화전에 혹은 대상물에 소화 약재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스릴 방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호스를 가지고 가서 화점에 소화 약재를 방출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소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대상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방호 대상물에 소화 약재를 분사한다 라고 해서 답은 1번. 2번에 보시면 공간 전체에다가 소화 약재를 분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죠? 그렇죠. 전역 방출 방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는 반드시 키워드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CO2 소화 약재의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또는 개폐 밸브 사이에는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내압 시험 압력의 몇 배에서 작동하냐라고 물어봤죠.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저압식 저장 용기의 경우 내압 시험 압력의 0.64배에서 0.8배의 압력이었을 때는 안전장치로 안전 밸브가 작동이 됩니다. 즉, 이 상태라는 것은 과압이란 뜻이죠. 과압이었을 때 안전 밸브가 열리기 때문에 압력이 결론은 떨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에서 내압 시험 압력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봉판이라는 게 파괴가 되겠죠. 이 봉판이라는 것은 얇은 금속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금속판이 파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괴가 되면 당연히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안전밸브와 봉판을 우리는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압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0.8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 0.8배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 유류 같은 경우는 표면 화재가 발생이 되죠. 표면에서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 소요량이 몇 분 이내에 방사되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약재 방출 시간. 이 약재 방출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 3개. 17번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약재 방출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역 방출 방식과 국소 방출 방식이 있는데, 전역의 경우에는 이제 표면 화재와 심부 화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표면 화재 같은 경우는 가연물 표면에서 발생하는 화재라고 보시면 되고, 심부 화재의 경우에는 가연물 내부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연물 내부까지 약재가 침투되어야 되기 때문에 표면의 경우에는 1분 이내로 시간이 짧고 심부의 경우에는 7분이다. 7분 이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소 방출 방식은 이제 대상물에다가 직접 약재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짧습니다. 30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 7분, 30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저녁 방출 방식의 표면이기 때문에 몇 분일까요? 그렇죠. 1분이 되겠죠. 17번 문제 볼게요. 저녁 방출 방식의 심부 화재라고 했습니다. 심부라고 하면 가연물 내부까지 약재가 침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다. 몇 분이었죠? 그렇죠. 7분이었습니다. 답은 4번. 17번 문제 해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헤드에는 전역 방출 방식과 국소 방출 방식의 분사 헤드가 있습니다. 전역 방출 방식의 경우에는 소화 약재가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분사 헤드의 방출 압력의 경우에는 2.1MPa 이상으로 최소 2.1 이상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1.05MPa 이상이 돼야 됩니다. 별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방출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역 방출의 표면 화재의 경우에는 1분이라고 했고 전역 방출의 심부 화재의 경우에는 가연물 내부까지 약재가 침투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길다라고 했습니다. 몇 분이었죠? 그렇죠. 7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분과 7분을 구분하시고 이 경우에 설계 농도가 2분 이내에 30%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국소 방출 방식의 분사 헤드의 경우에는 소화약재의 방출에 따라서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 가연물이 비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몇 초 이내? 그렇죠. 시간이 훨씬 짧았습니다. 30초 이내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소화 설비 동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동관은 이음매가 없는 동관을 사용해야 되고 고압식의 경우와 저압식의 경우 압력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압식의 경우에는 16.5MPa 이상, 저압식의 경우에는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동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65와 375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6.5, 3.75. 위에 건 고압이고 아래 건 저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해설 부분에 배관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은 당연히 전용으로 해야 되겠죠. 전용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겸용이죠. 겸용은 안 되고 전용. 한 가지 용도로만 배관을 써야 되며 설치 기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3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관의 경우에는 고압식과 저압식의 압력값이 정해져 있는데 고압식은 165, 저압식은 375가 되겠습니다. 16.5와 375를 기억하시고 고압식은 16.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동관이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압식의 경우에는 3.75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배관 부속을 보시면은 고압식의 1차 측 그리고 고압식의 2차 측과 저압 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차 측의 압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설계 압력이 9.5MPa로 높고 그리고 고압식의 2차 측과 저압식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죠. 따라서 4.5MPa로 할 것이라는 설계 압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19번 문제. CO2 소화약재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저장 용기의 설치 장소를 보면 방호 구역이 있으면 이 공간 안이 방호 구역이 되겠죠. 저장 용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방호 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죠. 저장 용기가 밖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한다라는 설치 기준이 있고 두 번째, 온도가 40도씨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는 온도가 높으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40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당연히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를 해야겠죠. 직사광선을 맞게 되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리고 빗물을 피해서 그러한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방화문으로 구획을 하게 되면 방호구역 내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가스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방화문으로 구획한다라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5번째 보시면은 용기가 설치된 구심을 표시하는 표지도 있어야 되며 그리고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을 위해서 몇 cm? 그렇죠. 3c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장 용기와 집합 간을 연결하는 연결 배관의 경우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스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즉,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문으로 구획 맞죠? 40도씨 이하 맞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 맞습니다. 용기 간의 간격이 2cm였나요? 아니죠. 몇 cm였죠? 그렇죠. 3cm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며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를 해야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CO2 소화 설비 시설 중에 소화를 했습니다. 했으면은 그 남아있는 잔류 가스를 배출을 시키거나 혹은 희석, 농도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왜? 위험하니까 안전상 이유로 배출하거나 희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러한 배출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건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배출이 잘 안 될까요? 그렇죠. 밀폐된 거실이거나 아니면 창이 작은 무창층, 창이 없거나 작은 곳, 그리고 지하층 같은 경우는 이 잔류가스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되겠지만 피난층, 주로 어떤 층이죠? 그렇죠. 1층이 되겠죠.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외기와 항상 통해 있기 때문에 배출이나 희석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피난층에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답은 1번. 21번. CO2 소화 설비에서 방출되는 가스 압력을 이용하여 배기덕트를 차단하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배기덕트를 차단하는 장치 뭘까요? 피스톤 릴리즈 댐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P, 릴리즈의 R, 그리고 댐퍼의 T에서 PRD를 우리는 피스톤 릴리즈 댐퍼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하단의 그림 사진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댐퍼와 그리고 상단의 이 부분 피스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피스톤 옆에 이 부분 릴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댐퍼의 경우에는 덕트 내부를 차단하여 기류의 흐름을 차단한다라고 했는데 이 덕트 내부를 보시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차단할 때 중간에 고정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 부분이 있고 원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판을 회전시키게 되면 개폐가 됩니다. 즉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약재가 방출될 때는 이 원판을 닫아서 약재를 방출시켜야지 소화 효과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댐퍼는 내부를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피스톤은 이 댐퍼를 기동하기 위해서 동력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줍니다. 이 직선 운동을 하는 부분이 바로 피스톤인데 공압을 이용하는 방식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릴리즈의 경우에는 이 댐퍼와 피스톤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이제 회전 운동으로 바꿔가지고 이 판을 열거나 닫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스톤의 동력을 댐퍼로 전달시키는 장치가 릴리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스계 소화 설비를 적용하는 피스톤 릴리즈 댐퍼는 방호구역 내에 소화 약재가 방출될 때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방호구역 이외로 소화 약재가 누설될 수 있는 개구부, 즉 창문이라든지 환기팬, 덕트 등을 닫아주는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면 됩니다. 아래에서 설명했듯이 주요 구조부는 댐퍼와 피스톤, 릴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역할은 계부부를 닫아서 소화 효과를 높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2번 문제 계속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죠. CO2 소화 설비에서 저장 용기에 대해서 물어봤고 고압식과 저압식의 압력값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충전비에 고압식과 저압식이 있었고 저장 용기에도 고압식과 저압식이 있었습니다. 저장 용기의 고압은 25, 저압은 35라고 했죠. 앞에가 고, 밑에가 저. 위에가 8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와 35를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압력에, 즉 내압 시험 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저장 용기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답은 얼마입니까? 25와 3.5.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가스계, 물 분모 등 소화 설비의 면제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스계, 물이 빠졌네요. 물 분모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때 설치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자동 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왜? 이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3번에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자동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옥내의 경우에는 뭡니까? 그렇죠. 수동 소화 설비겠죠. 옥외도 수동입니다. 왜? 사람이 직접 호스를 가져와서 화점에 물을 분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뭔가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소규모의 작업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만큼 소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완전한 자동 소화 설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번의 경우는 X,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저압식 CO2 소화 설비 소화 약재 저장 용기에 설치하는 안전 밸브의 작동 압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내압 시험 압력의 몇 배에서 작동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었죠. 내압 시험 압력의 0.64배에서 0.8배까지 압력이 높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안전 밸브를 이용해서 안전 밸브를 개방하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 0.8배에서 내압 시험 압력까지. 내압 시험 압력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높은 압력이라는 뜻이죠. 이때는 뭐가 작동합니까? 그렇죠. 봉판이 파괴가 되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물어본 건 뭐냐면 봉판이 아니라 안전 밸브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0.64에서 0.8, 즉 3번이 답이 되겠죠.